안녕하십니까.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재현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 시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로봇사용자협회와 함께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개발한 9개 분야 35개 공정의 로봇 활용 표준 공정 모델을 소개할 텐데요. 미래 산업 현장을 이끌어갈 로봇 활용 매뉴얼은 무엇이고 제조 환경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강의를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8번째 강의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성철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개발한 항공 분야 세계 표준 공정 모델 중 항공기 복합재 큐어드 라미네이트 트리밍 공정 매뉴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성철입니다. 저는 항공 분야 제조 로봇 자동화 표준 모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드릴 공정은 로봇을 활용한 경화된 복합재 절단 자동화 공정입니다. 저희는 총 3개년에 걸쳐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차년에는 복합재 가공 공정, 2차년에는 복합재 가공 공정 중 일부를 이어서 진행하고 드릴링과 리베팅 공정을 2, 3차년에 걸쳐 개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에 복합재 픽앤플레이스까지 총 9개 공정을 개발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소개할 공정은 1차년 복합재 공정 중 경화된 복합재 트리밍 공정이 되겠습니다. 복합재 공정은 크게 재료 가공, 적층, 경화, 후처리로 나누어지는데 경화 후 트리밍 공정은 이 중 후처리 과정에 속합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항공기 부품은 페어링이라는 날개 구조물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은 항공기 날개 하부 구조물, 즉 페어링은 항공기에 가해지는 항력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페어링은 복합재로 이루어지는데 복합재 낱장을 적층한 후 경화시키면 끝단이 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지그에 고정을 시키고 가장자리를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자가 방진복과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분진이고 고소음 작업입니다. 그래서 호흡계나 청각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모든 이제 현장이 그렇듯이 근골격계 질환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개발할 자동화 공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공정 개발은 OLP로 먼저 진행을 하고 후에 공정 구축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개발을 했습니다. OLP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공정 구축 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하고 공정 구축 후에 로봇의 프로그램을 이식시킴으로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LP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완료된 프로그램을 로봇에 올려주면 로봇도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을 구현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재는 CFRP와 GFRP가 있습니다. 보통은 CFRP가 경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저희는 CFRP에서 가공 성능이 나온다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GFRP로 이루어진 페어링에서도 가공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영상과 같이 CFRP 10편 테스트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가공 결과 단면이 아주 고르게 나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조도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도 결과치가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단면이 고르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저희가 지그를 잘못 설치해서 진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페어링 가공은 정밀 가공을 위한 정삭 이전에 황삭을 먼저 수행합니다. 영상은 황삭으로 가장자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황삭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정삭할 때 툴의 부하를 줄여줘서 더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삭을 수행하는데 방금 보신 황삭의 영상과는 달리 툴이 가공물을 가로질러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가공물의 윗면만 갈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찰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툴에 가해지는 부하가 감소할 것이고 부하가 감소하는 만큼 정밀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정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속으로 정밀하게 가공을 하는데 영상은 저희가 편의상 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정삭을 할 때 힘 제어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힘 제어 센서를 사용하면 과부하 지점에서 경로를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삭 수행 후에 덜 깎인 가장자리를 다듬기 위해 영상과 같이 공정을 한 번 더 수행합니다. 툴을 진행시키면서 미세하게 덜 깎인 면과 만나면 추가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공정에 로봇이 도입되기 전과 후로 분석한 결과인데 프로세스 일부가 변경된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약 25% 정도의 택타임 절감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ROI 분석을 통해 로봇 도입에 따른 베네핏 플로우, 코스트 플로우, 리턴 플로우를 계산을 했습니다. 코스트 플로우에서 구축 비용이 약 2억 7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 유지 비용이 연간 6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입 후 2년까지는 수익이 마이너스이지만 3년 차부터는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적인 효과로는 작업자의 안전, 작업 환경 개선, 품질 개선, 생산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개발한 항공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중 항공기 복합재 큐어드 라미네이트 트리밍 공정 매뉴얼을 만나봤습니다. 기존의 수작업 대신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현장에 스마트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